네, 지금 저는 고품격 먹거리 폭풍 스타 프로그램 밥상머리 이수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밥상머리 이수다 첫 번째 시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좀 모셔봤는데요. 우리나라 식품과 의약품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곳이죠. 식품의약품안전처 류영진 처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처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밥상머리 이수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거든요. 예. 네,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있나요? 저는 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좋아합니다. 아, 너무 포괄적으로 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특히 이제 저는 그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네. 회를 좋아하죠. 아, 회 맛있죠. 예. 요즘에는 뭐가 제철인가요? 요즘 겨울에는 대방어, 대방어철이죠. 제일 기름기가 많고 맛있는 시기죠. 아, 배고파지는데요. 아, 저는 좀 뉴스에서 자주 뵀었거든요. 아마 가장 언론에 노출이 가장 많이 된 분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난해 어떠셨어요? 좀 많이 바쁘셨죠? 제가 처음 취임했을 때 계란 그쵸? 살충제 계란 네, 사태, 네. 또 생리대 사태 이런 게 네. 터지면서 언론에 좀 많이 등장했죠. 네. 저도 상당히 좀 긴장도 했고 또 공직을 처음 맡다 보니까 좀 익숙하지 못해서 또 약간 실수한 부분이 좀 있어서 논란이 좀 많이 되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고 우리 처도 좀 자리를 잡아서 또 그 사건을 또 그 사태를 계기로 여러 가지 또 시용당 선별 포장업이라든지 또 난각포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 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하니까요. 아마 더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죠? 예, 그렇게 기대하고 또 저희 시약처 전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위해 물질이라든지 또 국민 식생활 먹거리에 대해서 미리미리 위해 요소를 차단하고 또 예방하고 하는 데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사실 뭐 국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부처가 우리 식품의약품안전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올해는 좀 어떤 일을 집중적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저희가 좀 들어보고 싶어서 밥상머리 이수다 이렇게 초대를 좀 했습니다. 예. 네, 금년 업무 계획 보고를 하셨다고요. 지난 23일 네. 새 정부 들어서서 총림 주제로 보고를 각 부처 받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총림한테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제가 미리 그래서 자료를 좀 받아봤는데요. 아, 내용이 엄청 두껍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에 띄는 것만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먹거리 안전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하셨더라고요. 사실 이 용어가 비전문가인 저한테는 좀 낯설거든요. 네. 이게 좀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대통령님 공약상이기도 하고 또 국정과제 100대 과제에도 들어 있습니다. 또 신년 초에 대통령님께서 또 기자회견에서 또 말씀하신 건데요. 국민들이 그 먹거리에 대해서 안전하게 어디서나 이렇게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국가가 그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먹거리에 대해서는 안심해라.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진다 뭐 이런 말로 안전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진다. 네. 크게 보면 뭐 세 가지로 좀 나눠지던데요. 농축수산물부터 선제적 안전 관리를 한다. 그리고 뭐 식품 소비 트렌드 변화 대응 관리 강화도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던데요. 네, 그럼 먼저 농축수산물 선제적 안전 관리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아마 말씀하셨던 살충제 계란 파문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체적으로 이 정책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생산 단계의 계란이라든지 농축산물은 농축산부 관할이고 유통 단계로 넘어오면 이제 시약처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양 부처 간에 이때까지 좀 협의가 잘못 이렇게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연말에 총리님 주재의 그 식품 테이프 개선팀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양부처가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충분히 하고 국민한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방 조치를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또 19년 1월부터는 전 농산물에 대해서 PLS 제도로 해서 그 기준이 없는 농약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에서는 0.01 ppm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식품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예. 이 내용은 좀 어떤 건가요? 요즘 보통 옛날에는 그 집에서 삼시세끼를 다 해 먹었는데 요즘 보통 보면 국민들이 그래서 이제 그 외식을 한다든지 네. 또는 뭐 집단 급식 회사에 가서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고 또는 이제 그 혼밥 쪽이라 해서 그렇죠. 혼자서 먹는 네.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간편하게 밖에서 요리된 부분을 사와서 집에서 간단히 해먹는 방식도 있고 하지만 요즘 HMR이라 해서 가정 간편식이라 해서 이렇게 나오는 그죠, 부분들이 맞아요. 굉장히 유행이 돼서 그게 굉장히 시장성이 이렇게 높고 실제로도 좀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학처가 좀 더 그 사전 관리 안전 체계 이런 걸 확립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임산부 식품 같은 경우에도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요즘은 그냥 뭐 이렇게 밥이라서 다 같은 밥이고 또 식사가 같은 식사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이렇게 좋은 거를 자기 섭취하려는 그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임산부들께서는 애들한테 또 좋은 영양을 많이 섭취하려 하고 있고 또 노인들은 노인 어른들께서 또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맞춤형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그 관리를 해야 되고 특히 또 임산부라든지 네. 또 육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전 관리 더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부분은 그 식품별로 나누어서 기준도 또 정하고 또 관리할 부분 또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렇게 네. 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혼밥 쪽이나 이렇게 예. 개인적으로 요즘에는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예. 그럼 배달 음식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배달 음식 부분도 뭐 영양 상태를 관리하고 뭐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배달 음식 그 하는 그 회사의 위생 관리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좀 그 18년도에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 예방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배달 식품 얘기를 좀 하니까요. 그 지지난해 나트륨과의 전쟁을 선포하셨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성공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뭐 많은 분들이 좀 짜지 않게 먹어야겠다라는 인식이 좀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시작을 했던 당과의 전쟁,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좀 어떤가요? 그래서 지금 그 나트륨하고 당류 줄이기 운동을 저기 하고 있고 또 그 식품 표시에서도 그걸 다 표시를 해가지고 어느 기준 좀 이하로 국민들이 섭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교육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나트륨 당류를 많이 섭취함으로써 그 성인병들이 네.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우리 식생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교육도 하고 네네. 또 그 표시 기준도 설정해서 국민이 그 총 하루에 나트륨이라든지 당류는 어느 정도 섭취를 해야 되는데 이 제품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처장님은 좀 단 거 좋아하세요? 저도 단 거 좋아합니다. 아니 저는 유난히 이렇게 뭐 설탕 같은 거 넣으면 네. 왠지 더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음식을 사 먹다 보면 좀 달짝지근한 게 더 맛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집에서 해 드실 때는 그렇게 그 뭐 짰고 또 맵고 달게 이렇게 많이 안 먹는데 그렇죠. 보통 저 밖에 나가면 그 식당이나 외식할 맞아요. 때는 좀 자극적이어서 그런데 또
좀 익숙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걸 또 선호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이제 작고 맵게 먹는 것이 건강에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할 생각이고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또 돌리고 또 소비자 단체하고 또 협력해서 저희들이 또 책자를 또 만들어서 배포도 할 예정으로 있고 또 앞으로 우리 오늘 같은 이렇게 그 팟캐스트라든지 또 유튜브 또 여러 가지 그 또 방송에 나와서 국민 식생활이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네. 저희들이 선도하고 또 교육하고 그렇게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많은 분들의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관심사로 좀 넘어가 볼게요. 지난해 또 뜨거웠던 게 생리대 예. 문제가 있었잖아요. 식약처에서는 뭐 유해하지 않다는 결론을 좀 내렸는데요. 아직도 좀 건강을 해쳤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생리대가 그 인터넷을 달고 난 뒤에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국민들한테 이 생리대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위해한지 모든 걸 명백하게 국민한테 좀 밝히는 게 좋겠다. 네. 국민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시중에 있는 생리대 666종을 전체를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해서 그 VOC에 대해서 84종 플러스 18종에서 100종 돼서 검사를 했고 그 결과는 국제적인 표준 방법으로 해서 위해하지 않다라는 네. 결론을 얻었고 그러나 국민들이 또 완전하게 이 불안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하고 또 질병관리본부 또 환경부하고 해서 이 생리대가 과연 그 여성들 그 인체에 그 위해한지 한 부분에 대해서 역학조사 부분까지 하자 해서 좀 정부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대책을 예, 마련하고 계신 것 그러하고 같은데. 그 생리대 회사들 거의 뭐한 5개 회사 그 시중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 분들도 또 협의해서 그 VOC도 저강화시키고 또 전성분 표시절에서 생리대에 들어가는 그 성분들을 네. 또 다 표시하는 걸 또 의무화했고 그래서 저희들 어쨌든 국민들이 뭐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좀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고 아직도 거의 다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네네. 남아 있는 부분 더 철저히 할 것이고 또 이게 또 세계적으로 또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 기준이 그 일본이나 또 미국이나 선진국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이번에 그 생리대 사태는 국민들이 요구가 네. 오히려 그렇죠. 선진국보다도 더 높아지고 또 그런 또 그 이슈가 되면 폭발력이 훨씬 더 선진국보다 SNS 우리가 발달돼 있을 때 커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큰 교훈을 얻었고 그래서 이제 철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한테 한 점도 그 의혹 없이 모든 결과를 다 공개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안전이 더더욱 철저해져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네, 저는 얘기 듣다 보니까 또 이제 관할 문제가 약간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 생리대는 의약외품이어서 식약처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일회용 팬티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공산품이어서 또 산업부가 관리를 하게 돼 있더라고요. 또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산업부 관할이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뭐 재료라든지 그 성분은 다 비슷한데 이제 관할에 따라서 또는 사용 용도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네. 이번에 다 그 통폐합을 해가지고 네네. 부처끼리 해서 그 부분도 시약처가 좀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네. 다 넘어와서 위생에 저희들이 그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할 겁니다. 우리 뭐 처장님께서 식약처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뭐 식약처 정책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많이 좀 알리려고 노력도 많이 하시고 뭐 그러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는 국민들의 요구를 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요구를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좀 대책이 있으신가요? 국민들께서 안전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그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청와대 대통령께서도 그 청원, 국민 네, 청원을 네, 네. 받아서 처리하듯이 네. 저희 시약처도 국민하고 좀 소통하면서
국민이 과연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는지, 또 무슨 제품에 대해서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를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저희들이 그걸 선제적으로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어떻겠냐 생각을 해서 저희 국민 아직 정확하게 명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국민 뭐 청원 검사제라든지 국민 요청 검사제라든지 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걸 우리가 그 시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이것 좀 검사해 달라. 네네. 그걸 우리가 받아서 그걸 검사해서 국민한테 공개하고 해서 국민하고 그런 부분에서 소통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근데 이렇게 너도 나도 다 청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예. 어떤 요구는 받아들여 주시고 또 어떤 요구는 처리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을 텐데 예. 그 기준에 대한 것도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새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청원을 뭐 쭉 여러 가지를 한다면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네. 또 뭐 상황 봐서 국민들한테 어느 이상 요구가 있으면 한다든지 하는 거 세부 규정을 좀 만들어서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검사하고 미리 사전 검사에 그걸 공개하고 그래서 국민하고 다시 피드백하는 네. 그래서 국민하고 소통하면서 국민이 불안해하는 거를 미리미리 저희들이 이제 해소해주기는 그런 입장을 취하려고 올해 그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공개하고 소통하고 하실 때 저희 밥상머리 이수다에서 좀 역할을 해주실 건가요? 예, 불러주시면 하겠습니다. 저희 거에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예, 예. 네, 이번에는 좀 식중독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 식중독이 저는 여름에만 걸리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겨울에도 식중독에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여름에가 아마도 식중독이 그 빈도수 높고, 네. 근데 겨울에도 노로바이러스 같은 경우에 그 식중독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노로바이러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행사장 안에는 그 직접 그 우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폐공을 해서 노로바이러스 차단할 수 있고 바깥 부분에 대해 식당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위생 감시원을 통해서 매일 한 번씩 방문해서 좀 익혀서 먹도록 하고 그 관리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영민 연구관님을 모셔서 이야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신영민 연구관이 훨씬 그 전문가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잘 알 겁니다. 신영민 연구관 나와주세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식중독 발생률이 2014년도에 61%, 2015년도에는 64%, 2016년에는 62%, 그리고 작년 2017년에는 64%로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위생 등급제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식점 간의 자율 경쟁을 통해서 위생 수준을 향상 시키고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확실히 챙기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나 식재료 보관 상태, 직원의 위생 상태 등을 꼼꼼히 조사하고 평가해서 등급을 매기는 건데요. 그 평가에 따라서 별점을 1개에서 3개를 부여하고 있고 그 내용을 인증표로 만들어서 음식점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장님. 예. 오늘 처장님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려도 될까요? 예. 네, 얼마 전에 또 우유주사라고 하죠. 프로포폴 오남용 문제가 있었잖아요. 2016년이었나 그 대학병원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에 중독돼서 사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약품을 좀 분류해서 관리하고 계신가요? 그 프로포폴이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마약류라고 합니다. 마약이 있고 또 향정성 약품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 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해서 새 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래서 그 마약에 대해서 그 각 일선 약국이나 또 병원이나 또 그 연구소나 이런 데서 그 사용하는 내역 또 유통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역들을 저희들이 다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5월 18일 날 도입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되면 그 마약류에 대해서
시약처제 전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관리가 좀 철저히 잘 이루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또 5월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예. 많은 것 같네요. 네,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네, 처장님 나오신 김에 우리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하실 수 있게 제가 딱 30초만 드릴게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살충제 계란 사태 또 생리대 부분 때문에 국민들이 조금 불안해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품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일단 국민들에게 죄송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는 좀 더 시약처가 전 직원들이 선제적으로 그 위에 요인들을 사전 차단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생활을 또 의약품 등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과 동시에 우리 시약처에는 상당한 많은 분들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박사님들도 한 300명 이상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 열심히 지금 맡은 바 일들을 하고 국민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들 믿고 저희들이 발표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국민이 저희 시약처를 믿어달라 그런 부분을 특별히 국민한테 말씀드리고 어쨌든 우리 시약처는 세이프티 안전과 더불어서 또 서비스 국민한테 그런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 하는 말씀을 국민에게 드립니다. 네, 밥상머리 초대해서 오늘 류영진 차장님과 함께 해봤는데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